6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장례식에 며느리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단호히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김진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쿠키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휴가 사진이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죠. 시어머니랑 딱히 친하지도 않았고 제겐 해외여행이 훨씬 중요해요. 그 말에 김진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가볍게 여긴 사람과 더는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아내와 함께 살아온 이 집, 지금은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평범했던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가족의 상처는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구름이 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2층에서 혼자 있던 중 아내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김진수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곧바로 갈게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아내가 자주 사용하던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아내의 따스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죠. 김진수 할아버지와 아내는 어릴 적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전후 혼란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만났던 우리였지만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60년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아내는 누구보다도 나를 세심하게 챙겨줬고 김진수 할아버지도 그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실감이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어볼 것만 같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어느새 아들이 병원 복도 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다가오는 아들의 표정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리고 있었기에 김진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안 오는 거냐?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이는 못 와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들은 털어놓았습니다. 해외여행 일정이 있어서 취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가 막 세상을 떠났는데 그 며느리는 해외여행을 더 우선시한다는 건가요? 귀가 멍해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통화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약한 지 꽤 됐고 환불도 안 돼요. 어차피 장례식에 사람 많을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랑 딱히 친하지도 않았고 저한텐 해외여행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귀를 때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자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어릴 적 아들의 모습, 그리고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순간까지 너무 허망하고 멍해져서 눈물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깊은 상처만 남은 듯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했지만 아내가 없는 첫날 밤은 너무도 길고 쓸쓸했습니다. 다행히 곧 장례식장이 정해지고 조문객을 맞이할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지영이가 올 생각은 있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는 단 한 번도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의 선택은 정말 옳았던 걸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하지 않으려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끝까지 감싸는 아들의 모습에 모든 것이 낯설고 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치 아내가 이제 그만 힘들어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내 곁을 떠난 그 밤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에 달빛조차 힘이 없었고 펼쳐진 이불의 한쪽엔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아 조심스레 손을 뻗었지만 느껴지는 건 차가운 천의 감촉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정말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실감했고 끝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억눌린 듯한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며느리의 말이 반복해서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이 올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죠. 내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요동쳤고 그렇게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장례 첫날 김진수 할아버지는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내를 추억하며 달려와 주셨습니다. 아내는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며느리의 부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그럴 때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문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 당일에 해외여행을 택한 며느리의 선택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아들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문객들 중에는 아내의 오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김진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평소 손주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진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혀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의 모습을 외로워 보이게 바라보다가 또다시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나지 않은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소 준비와 상복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국화향이 장례식장에 가득 퍼질 때마다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상복을 입고 집을 정돈하고 있는 내 모습은 마치 인생의 후반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의 말을 들어도 김진수 할아버지는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며느리의 행동까지 겹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잠시 떠난 틈에 김진수 할아버지는 집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고했어요라고 말해주는 듯했지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도 많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을 며느리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무함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무신경한 며느리를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례식장 안팎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지인들이 조용히 내게 물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며느리분, 어디 아프신 건가요? 그때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눈을 피하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중입니다. 그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친척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아들이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들은 끝내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고 결국 김진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는 뭐라고 하더냐? 아들은 천천히 입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는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지만 돌아가면 제대로 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김진수 할아버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미안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대신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결국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틀째가 되었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김진수 할아버지는 가까운 친척들 얼굴을 마주보기도 민망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며느리의 소셜미디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해변에서 칵테일 잔을 든 채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발리에서의 완벽한 휴가라는 태그가 붙어 있었고 댓글란에는 누군가가 묻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중 아니었어요? 그 질문에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전 그냥 제 인생을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가슴 속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생전에 아내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했는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 며느리는 아내의 장례 도중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로 휴가를 즐기며 그 모습을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마음만 더 아파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내 가슴을 꿰뚫은 뒤였습니다. 한 번 본 이상 그 이미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졌고 분노와 슬픔이 장례식장에서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며느리를 감싸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표현이 좀 직설적일 뿐이에요. 그 말은 오히려 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장례식에조차 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소셜미디어에 아내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말을 남긴 사람을 왜 감싸는 걸까? 머리에 피가 몰리는 듯했지만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영정 앞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참았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김진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고 조문객들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이젠 괜찮아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사진과 댓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족의 가치관이 전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장례식장은 더욱 쓸쓸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의자들만 덩그러니 남고 커피 자판기에서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멍하니 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밝은 얼굴의 아내가 여행 좋네라고 말하며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머리가 무겁고 가슴은 어딘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 밝아오고
또다시 조문객을 맞이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관은 영구차에 실려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 수없이 많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나에게 아내는 정말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고단한 날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기에 내 인생은 빛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아들이 함께 있었고 그의 표정이 너무나도 아파 보였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에 참석하지 않은 며느리를 감싸는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난 후 원래라면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할 시간이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절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회색빛 하늘 아래 김진수 할아버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은 마르기만 했고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이토록 크게 느껴지는데 며느리의 태도는 너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며느리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파국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장례식장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익숙했던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탁해진 표정이었습니다. 거울 속 노인이 정말 나 자신이 맞는지 잠시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저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텅 빈 화장실 벽을 향해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라면 어쩌겠니? 아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김진수 할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거울 속의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며느리의 사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을 정말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나? 정말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었나? 이 사태를 지금까지 방치해온 건 아닐까? 후회와 의문이 뒤엉켜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오후 김진수 할아버지는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식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내내 미안한 듯 말이 없었고 밖을 내다보니 하늘은 무겁게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함께 식사를 하자며 나를 초대했지만 김진수 할아버지는 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있어야죠.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 없는 식탁은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권유에 못 이겨 겨우 한 입 떠봤지만 밥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진수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고 그 바람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추워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진수 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들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 그리고 며느리의 태도라는 이중의 충격 속에서 김진수 할아버지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목소리만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이룰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해외여행을 마친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울리는 벨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 전화를 받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영이에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환영할 마음은 없었지만 굳이 막을 이유도 없었기에 김진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면 되지. 집 안은 여전히 아내의 부재감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 김진수 할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 집에 그 며느리가 다시 찾아온대요. 사진 속 아내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미소가 이상하리만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흰 셔츠에 꽃무늬 치마를 입은 며느리는 마치 축제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행 다녀오고 조금 마음에 걸려서 쿠키를 구워왔어요. 그 천연덕스러운 목소리에 김진수 할아버지는 속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않은 걸 조금 미안하다는 정도로 쿠키를 구워온 건가?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쿠키 상자를 받아들었지만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걸 내가 왜 먹어야 되지?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성껏 챙겨온 건데 너무 하시네요. 그 말투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쿠키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지만 김진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중 자기 여행을 우선시하며 칵테일을 들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쿠키를 내미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배려심, 시어머니 장례식 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해외에서 칵테일을 즐기고 있을 때 이쪽에선 어떤 분위기였을지 상상이나 해봤을까?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다들 시어머니랑 친했으니까요. 전 솔직히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김진수 할아버지는 분노가 다시 폭발할 것 같았지만 아내가 살던 이 집에서 고함을 지르고 싶지는 않았기에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라는 건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고인을 배웅하는 거야. 친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시선을 피했고 눈을 돌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존중은 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시어머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제 일정을 다 취소할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솔직히 환불도 안 됐고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말에 김진수 할아버지는 또 한 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환불이나 일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의나 진심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쉬며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분위기 쌓이지는 거 정말 싫어요. 아버님이 조금만 더 이해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집이 세세요. 그 한마디에 김진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끝났다는 그 말이 마치 내 가슴을 치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죽음도 내 마음의 상처도 그녀에게는 이미 끝난 일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할아버지는 그 순간 이제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바라보자 며느리는 시선을 피한 채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쿠키 안 드신다니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발걸음엔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내 가슴을 조이듯 스쳐 지나갔고 현관문이 닫히자 김진수 할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현관 앞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 귀에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그건 며느리에게 있어. 장례도 아내의 존재도 나의 분노도
모두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익숙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다시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마주했습니다. 사실 요즘 이 집의 소유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결혼 축하 선물로 넘긴 집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 명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문득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게 내 계획의 핵심이 될지도 모르겠군.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통화하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일로 많이 기분 상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풀어보려 애쓰자 김진수 할아버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기분 상했다기보단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지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이내 무거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영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직도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단단한 각오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가족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상응하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젊었을 때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이제 아내를 잃은 지금 나를 지탱해 주는 건 오직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 할아버지는 통화를 끊은 후 아내의 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김진수 할아버지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방 한쪽에 놓인 아내의 사진이 살짝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노란 조명이 비춘 그 미소가 더없이 쓸쓸하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그 감정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다시 책상에 앉아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일은 오히려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고 해도 이 집 안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듯 무겁고 싸늘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방을 정리하며 아내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조용히 넘길 수는 없다.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이 내 안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 감정은 곧 분노로 바뀌어 점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치 형식적인 일처럼 여겼던 며느리를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진수 할아버지는 오래전 법조계에서 일하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적엔 사건과 법률에 매달리며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그 전문성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집의 명의가 혹시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지부터 서류까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이 집은 여전히 김진수 할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선물처럼 말은 했지만 법적 소유권 이전은 마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김진수 할아버지가 허락해서 임시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할아버지의 계획의 핵심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류 보관함에서 등기 관련 서류를 꺼내 과거 함께 일했던 변호사 친구 용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역시 이미 은퇴했지만 후배들로부터 최신 법률 정보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랜만이네. 용철, 잘 지내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내 목소리는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사실 말이야, 집 하나를 처분하려고 해. 김진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용철은 처음엔 놀란 듯 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김진수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 며느리가 오지 않았고 그에 대해 김진수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하고 싶네. 내가 이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까? 용철은 잠시 고민한 뒤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명의가 자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문제 없어. 다만 가족 간의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겠지. 김진수 할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가족 간의 다툼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아내를 모욕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걸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한 나날들을 되새기며 내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인지 수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통화를 끊자마자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조금 싸게 내놓아도 괜찮으니 빨리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거래 자체는 문제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진 촬영과 물건 등록을 마치면 곧바로 매물을 공개할 수 있고 그러면 문의가 많이 들어올 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김진수 할아버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없는 이 집이 더는 추억의 장소라기보다는 고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아내의 흔적들조차 이젠 며느리 때문에 더럽혀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언젠가 알려야 하고 며느리가 반발할 것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참고 있는 것은 아내의 영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한 기억들을 되새기며 이번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웃음과 함께 이 집에 머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날 오후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자주 앉았던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서류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생전 아내가 귀찮다면서도 꼼꼼히 정리해 두었던 각종 서류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메모,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등록 서류, 작은 쪽지 하나까지도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내의 손끝이 느껴지는 듯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김진수 할아버지는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집을 팔고 언제 그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통보할지, 아들과 대화할 여지가 있는지, 며느리가 법적 대응을 해올 가능성은 없는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며 하나씩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진수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이 일은 아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기회일 수도 있고 김진수 할아버지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를 잃은 지금 김진수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하는 건 오직 이 집뿐입니다. 다음 날 김진수 할아버지는 용철 변호사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상담받기 위해서였죠.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 사건을 맡았을 때처럼 매서운 눈빛을 띤 김진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용철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김진수 할아버지의 결정을
조금은 말리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들과 충분히 이야기해 봤는가? 가족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면 꽤 골치 아플 수도 있어. 김진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해봤지. 하지만 아들 역시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더군. 결국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느꼈네. 용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겠군. 진행하자. 어쨌든 이 집의 소유주는 자네야. 그 점만 확실하면 문제 없어. 그렇게 절차는 구체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전 우선 집 내부 사진과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판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김진수 할아버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사실을 전하기로.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었기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김진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그렇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며느리를 떠올리면 김진수 할아버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아내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사진 속 아내는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렇게 중얼거린 말은 허공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고 어딘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진수 할아버지의 불안이 만든 환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할아버지는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귀국한 이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하자. 내가 준비할 테니 둘 다 시간 비워둬라.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들은 놀랐지만 조용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 할아버지는 부엌에 섰습니다. 아내가 자주 만들어주던 두부전골을 기억을 더듬어 재현해 보려 했습니다. 결혼 이후로 줄고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남김없이 비우는 입장이었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마지막 식탁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김진수 할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두부와 돼지고기, 채소 등 필요한 재료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양파와 마늘, 파를 다지고 양념장을 만들며 중간중간 아내가 하던 방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에서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아내가 옆에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감정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아들은 다소 긴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엔 김진수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조림 요리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앞에 서더니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아버님이 이런 것도 하시네요. 저는 이런 거 못해서 늘 배달만 시켜 먹거든요. 김진수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지. 여행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가족이 중요한 사람도 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말 속에 뭔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는지 며느리는 잠시 얼굴을 찌푸리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용히 맛이 어떤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먹는 듯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잘도 먹어치우는 듯 보였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너희 집에 사람들이 올 거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누가 오시는데요? 김진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지.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둘을 보며 김진수 할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다. 결혼 축하 선물이라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명예 이전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일 부동산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온다. 며느리는 날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집을 갑자기 판다니 말도 안 돼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김진수 할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길바닥에 내쫓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내 아내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과 같은 집에서 계속 함께 살 수는 없게 됐어.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반박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 한 번 못 간 것 가지고 여기까지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제야 아들이 충격에서 깨어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김진수 할아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했듯 시간이 없다는 건 아니야. 단지 내일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매각은 진행될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치듯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쫓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머릿속에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김진수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 말 기억 안 나니? 시어머니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살 뿐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집도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제 김진수 할아버지는 내 방식대로 정리할 거다.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소파를 발로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기가 꺾인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분노에 휩싸인 채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마지막으로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현명하다면 지영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다. 이건 단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는 문제만은 아니야. 아들은 말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의 마음은 여전히 어긋난 채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다른 구매 희망자가 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며 서류들을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이 집이 팔리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이곳을 떠나야 할 겁니다. 어떻게 살든 그건 그들 몫이겠지만 이제 더는 며느리와 평온하게 함께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 할아버지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이 소란을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하지만 김진수 할아버지는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아무 일 없던 듯 함께 살아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속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집 안에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가족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분노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김진수 할아버지는 이 길을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예상보다도 빨리 이 집에 대한 좋은 조건의 매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이 정도 조건이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고, 나 역시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 한켠이 시원해진 것도 같았지만 동시에 얼어붙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도 깊고 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며느리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김진수 할아버지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넌 그걸로 괜찮은 거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했던 태도만 봐도 그동안 참아왔던 게 많았는데 이젠 저도 지쳤어요. 김진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했던 내 아들이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김진수 할아버지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내 자유다. 지영이와의 문제는 내가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지영이랑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봤자 서로 상처만 주겠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이건 결국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곁에 놓인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을 거야. 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듯 보였지만 그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일 때 좀 더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할 수 있는 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단다. 다만 중요한 건 소중한 걸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거지.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아내와는 떨어져 각자의 새로운 공간을 찾아 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기로 했고 며느리는 이미 집을 나가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는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한 이상 그걸 응원해 주는 게 내 몫일지도 모릅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굳이 떠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면 할수록 집 안 곳곳에서 아내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겨진 사진들, 오랫동안 사용한 식기들, 장바구니에 적힌 메모 한 장까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60년을 함께한 세월이 마치 필름처럼 되살아났고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김진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추억으로 품고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집 안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김진수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아주 조금씩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김진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도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끌어올렸지만 그 감정들이 어느 정도 결말을 맞이했다면
이젠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것이고 자신 역시 아내를 정성껏 배웅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시간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절망과 며느리의 배신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고 결국 가족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나를 지탱해줬던 당신이 정말 그립구려. 하지만 걱정 마요. 나는 나대로 이제 내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모든 걸 용서해 주는 듯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비록 아내가 곁에 없더라도 가슴을 펴고 살아가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